아이와 아버지가 공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커다란 돌덩이를 가리키며 아이에게 들어보라고 했다. 아이는 돌을 붙들고 한참을 낑낑거렸지만 크고 무거운 돌덩이는 꿈쩍도 안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어찌나 힘을 썼던지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고 이마에 땀까지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는 억울해하며 볼멘 소리를 했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온 힘을 다 썼다고요. 그런데 이 이상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온 힘을 다한 건 아니란다. 아직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혼자 미련하게 견뎌 보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억지로 버텨보려고 할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간 인재였다. 가족은 그의 학업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산을 거의 탕진했기 때문에 그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났다. 청년이 하루빨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 다 같이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온 가족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은행의 수습사원으로 들어갔다. 10명 정도가 그와 함께 수습사원으로 뽑혔는데 그중 시골 출신은 그가 유일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한 업무 태도와 뛰어난 성적으로 처음부터 윗사람의 관심과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수습기간이 끝났을 때 그는 단 2명뿐인 정직원 전환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부모님은 이제야 그간 고생한 보답을 받았다며 크게 기뻐했다. 청년도 앞날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으로 마음이 부풀었다. 그는 지극한 효심을 발휘하여 부모님을 베이징으로 모셔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그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여버렸다. 부모를 부양하고 아직 어린 남동생의 학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필 그 다음 해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잘못으로 직장을 잃고 만 것이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부모님을 모셔올 당시 청년은 이미 결혼했고 교회에 집도 산 상태였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매달 버는 돈이 고스란히 생활비와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께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무리해서 예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며 살았다. 실상은 애연가인 아버지에게 좋은 담배 한 갑 사드리기 힘든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은행 VIP 고객 상담실에 고객용 고급 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담배를 몰래 빼돌려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기 시작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얼마 안 가 상사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그는 심할서를 쓰고 상사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애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잠깐의 어리석음으로 창창한 앞길을 망쳐버린 것이다. 은행을 그만둔 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비슷한 수준의 일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렇다고 가족들을 굶길 수는 없는 터 결국 그는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자신도 전혀 흥미가 없지만 보수는 그럭저럭 괜찮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너무 많았기에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가난 앞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 아내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합의 이혼을 했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진다. 애초에 혼자 견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내와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온 가족이 함께 해결 방법을 의논했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어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시라고 하고 자신은 때때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다 나중에 상황이 정말 좋아졌을 때 다시 모셔왔다면, 그랬다면 자신의 삶은 훨씬 쉬웠을 것이고 지금의 이런 비참한 결말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는 이제야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도와달라고 하기 부끄럽다고, 부모 앞에 못난 꼴을 보이기 싫다고, 쓸데없는 허세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한 탓에 결국 자기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다. 어쩌면 당신도 이 청년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른다. 혹시 최근 몇 년간 수없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혼자서 꿋꿋이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타지에서 일하며 외롭게 버티다 보면 가끔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응원을 받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말은 걱정 어린 타이름이 대부분이다. 더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해라,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등등. 물론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잘 알지만 때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힘들고 감당 못할 만큼 외로워진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다가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쏟아내버린다.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자신감도 바닥이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걸.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해. 매일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겨우 쓰러지지 않고 있어. 등등. 그러면 그제야 부모님도 솔직히 얘기한다. 사실은 내가 너무도 자랑스러워. 내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 이렇게 힘든데 몰라줘서 미안해. 라고. 전화를 끊고 난 뒤 당신은 문득 당신 같은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겉보기엔 다들 자신감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같이 애써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또 혼자 버티는 게 익숙해진 나머지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약한 모습은 더더욱 못 보이며 심지어 스스로조차 자기 내면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알게 된다. 약해도 괜찮다.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처에 붙일 반창고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고집스레 강해지려고만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눈물 흘리며 홀로 상처를 싸매야 한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끝내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내상을 입히게 된다. 생존을 위한 지혜의 측면에서 봐도 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적절히 도움을 구한다면 이를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적절하게 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부드럽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겸손의 표현도 매우 유용하다. 나는 잘 못하는데 너는 참 잘한다는 식의 칭찬이 특히 그렇다.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전략이 되기도 한다.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일은 못할 거야 라고 미리 말해둘 경우 일을 잘 처리하면 상대가 나를 괄목상대하게 만들 수 있다. 잘 처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미리 자신의 약한 면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대도 기분 상하는 일 없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2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남의 돈을 벌어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요. 둘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다. 이는 아주 유명한 명언으로 구구절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인류는 심도 있는 협력을 할 줄 아는 동물이고 천성적으로 동료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남과 전혀 교류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기왕 그렇다면 서로 감정이 편안한 범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교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경험한 바가 다르고 각 사람의 의식 역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에 따라 형성된다. 그렇기에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에서 진짜 선의를 구별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착한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 상대를 위해 자신은 세상을 떠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며 항상 참아줘야 한다고 여긴다. 그런데 당신은 육식을 하는 늑대고 상대는 초식을 하는 양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당신이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한 양고기를 상대는 한 입도 먹지 못한다. 당신은 그런 그를 지나치게 고결한 척한다고 오해한다. 혹은 준비한 음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자책한다. 사실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상대를 헤아렸기 때문인 줄도 모르고 한없이 우울해진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물의 전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이해가 존재하겠는가? 안타깝지만 나도 똑같이 느낀다는 말은 듣기 좋은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 구부러진 우유 푸딩 이야기는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난한 2 소년이 있었다. 이들은 구걸에서 먹고 살았다. 그중 한 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소년이 그를 돌보다시피 했다. 어느 날 맹인 소년이 몸져 누웠다. 다른 소년이 그를 다독이며 말했다. 쉬고 있어. 내가 근처에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올게. 그날 구걸하러 나간 소년은
운 좋게 매우 맛있는 음식을 얻었다. 바로 우유 푸딩이었다. 처음 먹어보는 푸딩은 혀가 녹아버릴 정도로 달고 맛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년에게는 푸딩을 가져갈 만한 그릇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푸딩을 다 먹어치우고 친구에게 돌아와 사과했다. 진짜 미안해. 오늘 어떤 사람이 우유 푸딩이라는 아주 멋진 음식을 줬는데 도무지 가져올 방법이 없어서 못 가져왔어. 맹인 소년이 물었다. 우유 푸딩이 뭐야? 뭐랄까? 아, 우유 푸딩은 하얀색이야. 맹인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얀색이 뭔데? 모르겠어. 하얀색은 검은색과 반대되는 색이야. 검은색은 또 뭐야? 맹인 소년은 검은색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답답해진 다른 소년은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았다. 마침 저만치에 흰 오리가 보였다. 소년은 오리를 덥석 잡아와서 맹인 소년에게 내밀었다. 하얀색은 바로 이 오리의 색깔이야. 맹인 소년은 손을 내밀어 오리를 이리저리 만져본 뒤 말했다. 아, 알겠다. 하얀색은 폭신하구나. 아니야, 아니야. 하얀색과 폭신한 건 전혀 상관없어. 하얀색은 하얀색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하지만 하얀색은 이 오리의 색깔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오리를 꼼꼼히 만져보니 아주 폭신한 걸. 그러니까 우유 푸딩은 폭신한 거야. 하얀색은 폭신하다는 뜻이고. 아니라니까. 넌 아직 이해 못했어. 다시 만져봐. 맹인 소녀는 다시 한번 자세히 오리를 더듬거렸다. 이번에는 부리에서 목을 거쳐서 꼬리까지 쭉 훑었다. 아하, 이제 알겠네. 구부러진 거구나. 우유 푸딩은 구부러진 거야.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을 느끼고 많은 일을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내가 받은 상처나 기쁨을 아무리 생생하게 설명한다 한들 이를 직접 자신한테 일어난 일처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맹인 소년이 하얀색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맛본 우유 푸딩이 어땠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여러 가지 감정을 대하는 방식은 타고난 천성, 교육 배경, 생활 양식, 인생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자기 고유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신만이 가능한 일이다. 상대에 대해 다 안다고 확신하고 상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착한 동시에 매우 오만하다는 방증이다. 왜냐하면 타인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지점에서 이미 자기 자신을 남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선행이라고 생각한 건 역시 엄밀히 따지면 외부 세계를 평가 판단한 후에 선택한 전략적 일처리 방법일 수 있다. 자신의 끝없는 헌신과 굴복을 대가로 타인의 이해와 신임을 얻고자 했다면 비록 시작은 선의였다고 해도 결국은 원하던 바와 달리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태까지의 선한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도록 하자.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 상한 적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남이 상처 줬을 때 반격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나의 존재감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누가 봐도 형편없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무리한 부탁도 억지로 들어준 적은 없는지, 그래도 여전히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선량함의 무서운 맛을 충분히 보지 못한 셈이다. 혹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힘을 얻으려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충분한 역량을 찾지 못한 데다 홀로 미지의 공포와 대면할 용기도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상쇄해 줄 동반자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베푼 호의가 수많은 좌절과 위축으로 돌아와도 오로지 안정적인 동반자를 얻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어쩌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용기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의 착한 행동이 끊임없이 부정적 결과를 낳거나 매번 현실의 엉망으로 두들겨 맞는 중이라면 부디 조언하건대 더 이상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선량함을 들이대지 마라. 만약 관성적인 선량함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대만의 저명한 학자인 난화이진이 선과 생명의 인지 강의에서 소개한 주문을 기억하기 바란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한 학생이 어떤 일을 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에 그럴 때 쓰면 좋은 주문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주문은 바로 젠장 꺼져버려였다. 나중에 이 학생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그 주문 정말 효과 있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젠장 꺼져버려 라고 했더니 금세 괜찮아지더라고요. 당신은 혹시 남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일단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점점 연약해지다가 결국 모두의 시선 속에 쓰러지고 만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인생의 아름다움 역시 무기력한 불안함 속에 잃어버리고 만다. 빛나는 여생을 그렇게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심장이 조여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면 마음속으로 젠장 꺼져버려 주문을 외쳐보자. 오늘은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한방,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외부 세계의 목소리에 흔들린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초심을 잃고 독립적인 사고 능력과 자신을 견제할 능력도 잃어버린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깨닫는다. 인생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성장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길로 갈지는 각자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씩 모색해 나가야 한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길이 막히면 뒤로 물러서며 갈림길에 서면 한쪽을 선택하고 길을 잃으면 잠시 멈추면 된다.
내가 이미 가본 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려는 노파심은 버리는 게 낫다. 막아봤자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다. 누가 됐든 그저 몸조심하라고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혼자서 인생이라는 과제를 완성해야만 한다. 경험해 봤기에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에게 축복을 전한다. 부디 성장하기를 그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선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이들의 은밀한 심리를 낱낱이 까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30가지 매력적인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질낮은 선량함이 아니라 나의 경계선이 명확한 가시돋친 선량함을 권하는 냉철한 생존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아마존 중국 베스트셀러 종합 1위, 대만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르면서 출간 즉시 6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요. 관계 중심의 동양 문화권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 온갖 오지랖과 충고에 시달리는 사람, 타인을 향한 피로한 동정심을 거두고 싶은 사람들이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으면서 영리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사이일수록, 매일 마주하는 관계일수록, 가깝고 소중한 상대일수록 태도는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책. 오늘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